교육진단 시간입니다. 신학기 개학 둘째 주입니다. 여전히 학년 초 자리 잡기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가정에서 공부 환경이라면 집안 분위기 등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오늘은 공부방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아이들의 공부방 환경과 분위기가 중요한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환경이라고 할 때 요즘 아이들의 공부방이나 이 학습 환경은 예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습니다. 웬만하면 자기 방이 다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간혹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계속 독서실에 가겠다고 하고 혹은 스터디 카페에 가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어떤 자기 방이 있고 독립된 공간 이런 것이 아니고 어릴 때부터 이 공부방과 가족 혹은 집안 구조 전체와 어떻게 연결되게 하느냐 이런 게 자녀의 정서적인 문제, 그 다음에 학업의 문제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가정에서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공부방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일본의 주택 종합 컨설팅 전문가인 시지마 야스 씨는 답은 집에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주거 환경과 집안 분위기가 아이의 성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시지마 야스 씨는 6년간 일본의 명문 사립중학교, 일본 중학교 입시 제도가 있습니다. 이 명문 사립중학교에 입학한 아이 집 200곳을 직접 방문한 뒤 내린 결론인데요. 공부 잘하는 아이가 사는 집은 뭐가 다를까?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이 저자가 머리 좋은 아이로 키우는 집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에서 추천한 방법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 아이 방을 고립시키지 마라. 머리 좋은 아이들은 가족과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을 나누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아이의 방을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방문을 열어두거나 방문의 재질을 바꿔보거나 이렇게 권합니다. 또 강화 아크릴이나 유리로 문을 바꾸면 문이 닫힌 상태에서도 방 안의 모습은 환히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아이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생각되면 방문 대신 커튼을 다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즉 아이를 감시하자는 게 아니고 가족과 단절되는 것을 피하고 정서적인 소통이 되게 하자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집 전체를 공부방으로 만들라. 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지 않고 집안 곳곳을 옮겨 다니며 공부합니다. 사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또 아이가 부엌이나 거실, 화장실에서 공부한다고 꼬박하지 말라고 하죠. 대신 엉뚱한 장소에서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기분에 따라 마음에 드는 공간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아예 이 접이식 탁자를 준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옛날에 부모님 세대,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둥글게 생긴 이런 상이, 안전뱅이 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으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가족들이 내는 소음이나 어떤 기척이 공부에 방해되는 것이 아니고,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가족을 가까이 느낄 때 오히려 마음의 안정을 찾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실을 서재로 만들거나 아이의 책과 소지품을 집안 곳곳에 분산시키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가능하면 형제나 남매가 있을 때는 6개월에 한 번씩 이사를 하라고 권합니다. 정말 이사를 하라는 뜻이 아니고 방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이죠. 형제끼리 혹은 자매끼리 방을 한 번씩 바꿔보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변화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어머니의 공간을 멋지게 꾸며라. 반드시 부엌에서 집안 곳곳이 훤히 보이도록 하되 어머니가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일하는 모습을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러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아이는 큰 기쁨을 느낀다고 합니다. 크고 멋진 식탁은 최고의 공부방이 될 수 있다.
사실은 자기 방의 책상만 거기에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부엌의 식탁 자체가 최고의 공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엌 외에도 또 상징적인 의미의 어머니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화장대 위에 책 몇 권이라도 올려놓는다거나 베란다에 화문 옆에 작은 탁자를 두고 접이식 글상이라도 두고 거기에 책을 몇 권 얹어놓고 엄마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존재를 느끼게 하라.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이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래서 거실에서 아버지가 뭐 신문을 읽거나 어떤 책을 읽거나 이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안도감을 느끼는 공부에 집중할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종종 손님을 초대하라고 권합니다. 부모가 아닌 다른 어른을 접하는 것은 아이에게는 친구를 만나는 것과는 또 다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죠. 또 일상에서는 접하지 못했던 색다른 자극을 받고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상상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초대해서 아이와 같이 요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오감을 자극하는 공간을 만들라. 오감을 자극하는 환경은 머리 좋은 아이로 키우는 필수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시각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환경, 이게 아이 분의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하죠. 시각 자극이 효과적인 소품으로 거울도 가능하고, 특히 이 거울을 보면서 자아개념, 공간관념, 대칭관념 등을 익힐 수 있게 됩니다. 또 바람이 불 때마다 소리가 달라지는 모빌, 또 큰 소리가 나지 않는 풍경,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가족의 이 갤러리 공간을 만드는 것도 이 공부 생활과 굉장히 관계가 있죠. 가족 간의 유대를 위해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했던 사진, 이런 것들로 어떤 그 사진들을 장식하는 공간,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밖에 학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참고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꼭 직접적인 것보다는 지금 여러 가지를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첫째 강조하고 싶은 게 이 가족의 공동 서재를 거실 자체를 서재로 쓰는 게 좋고 공동의 책꽂이를 마련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온 가족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책을 꽂아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족 누구라도 뺏어 볼 수 있는 이런 경우. 또 어떤 집은 이런 그 배치도 하죠. 탁자 위에 국어 사전이나 영어 사전 옥편을 얹어놓는 집도 있습니다. 신문을 보거나 책을 읽다가 궁금하면은 그냥 놀이처럼 사진을 찾아볼 수 있게 하는 것. 아니면 고사성어 집 같은 것을 얹어 놓으면은 틈틈이 하나씩 보고 익히는 것도 굉장히 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가족들이 이 쪽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 예를 들면은, 아이가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서로 어떤 쪽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조그마한 함 같은 거를, 상자 같은 걸 두고 그걸 통해서 서로 편지를 쓰고 대화하는 것도 굉장히 부모 자녀 사이에 어떤 정서적 안정감 유대, 궁극에는 학업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부모들이나 어른들이 쓰던 가구, 상징적인 이런 가구 같은 것을 집안에 두면은 정서적인 안정감과 혹은 어떤 여러 가지 학업적인 측면 이런 데서 도움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어떤 그 물건 중에서 공부에 도움이 되거나 가족 모두가 어떤 기억을 해야 될 거나 이런 것도 같이 비치해 두면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해 볼 때 정서적인 공감대 그리고 편안해질 수 있는 것, 서로 믿고 신뢰하고 도와주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